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부방 하면서 막 90명 넘고 막 70명 넘고 막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 봤는데, 70명 넘는 그 선생님은 계속 공부방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공부방이 완전히 딱 맞고, 그리고 50평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반으로 나눠서 중간에 문을 달았답니다. 중문처럼 문을 달아서 왼쪽은 일하는 곳, 오른쪽은 생활하는 곳,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렇게 공부방을 하고 계신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똑똑하다, 정말 현명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요즘에 학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통 이제 어떤 선생님이 자기 이제 학원을 이제 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것. 학원은 큰 평수, 한 35평 뭐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큰 평수가 학원, 인가가 나오죠. 물론 이것은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기는 해요. 어떤 지역은 20평? 뭐 20평 좀 넘어도 학원 인가가 나오고, 또 어떤 곳은 뭐 35평 이상 되기 전에는 학원 인가가 안 나오고 뭐 이런,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 보통 학원을 차리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4, 5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학원인데 지방이고 뭐 지방에서도 그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월세 50만 원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학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학원은 비교적 비교적 대도시에 이런 중심가 뭐 이런 곳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보증금은 나중에 뭐 받는 돈이라서 뭐 카운트를 안 해도 되지만, 보통 월세에 뭐 학원 관리에 뭐 관리비에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넘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은 덩치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혼자 하는 게 맞는 건데 학원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데스크에 누구라도 상담 선생이라도 해놓고, 아니면 상담 선생 겸 애들 좀 봐주는 선생 겸, 아무튼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 혼자서는 못하는 게 학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데스크 선생님 또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도? 그러면 합치면 4, 500이 금방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교습소를 하면 한 8명 정도까지는 내 돈이 아니야. 8명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내 돈이야. 그런데 이제 학원을 하면 20명? 아니면 25명 정도까지는 내 돈이 아니야. 그거는 학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고, 25명 정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본인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원을 이제 차렸을 때 한 30명이 넘어간다고 쳐봅시다. 30명이. 그러면 30명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또 이런 말이 들려요. 좀 너무 복잡하다, 학원이. 뭐 이런 식으로. 뭐 30명, 4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어떻게 원장 혼자 그걸 하냐고. 선생을 써야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원장도 그거를 느껴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걸 느껴. 그래서 또 선생을 뽑아. 그런데 그 선생이 들어와서 정말 학원을 좀 뭐 학원에 돈을 벌어다 주고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몇 달 흐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본인의
본인이 가져가는 돈만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 안에 반드시 그렇게 되었어요. 6개월에서 1년 안에. 왜냐하면 이 학원에 들어오는 강사 입장에는 어차피 월급 받고 다니는 건데 애들이 적을수록 좋고 일을 덜 할수록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이팅 있게 이렇게 일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또 작은 학원일수록 인센티브 뭐 요런 아니면 뭐 퍼센티지제 뭐 이런 걸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그게 그거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차라리 월급제로 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한 3, 40명 넘어서 강사 한 명 모집했는데 그 강사가 본인 월급만큼만 가르친다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 강사들 직업 구해주려고 내가 학원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예전에도 제가 약간 좀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40명 정도가 넘을 때, 이제, 또 강사를,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할 강사를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아, 정확히 맨 처음에는 애들을 많이 줬으나 결국은 본인이 월급 가져가는 그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들을 이제 많이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월급보다 뭐 더 애들 수가 이제 많으면 퍼센티지 제로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은 했었는데 아 정확히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거는 뭘 기대했었냐면 애들이 40명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풀타임 강사를 이제 드리면서 아, 이분이 자기의 월급을 가져가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드는 돈을 벌어다 줬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그냥 40명 가르치는 그 애들 그냥 애들이 내는 그 학원비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애들 15명 이렇게 뭐 15명, 20명 이렇게 넣어줬으면 이 사람이 좀 월급 플러스 학원에 들어가는 경비 이 정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 강사를 2명을 이제 드렸을 때 애들이 한 80명 정도 돼가지고 풀타임 강사를 2명 정도 이제 드렸을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월급 가져가는 그만큼의 애들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아주 큰 학원이 아닐수록 이 원장 직강 이런 거에 대한 또 부모들이 열망이 이제 크기 때문에 벌써 원장이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얼굴 비춰주는 그런 수업과 완전히 원장이 다른 그냥 강사를 딱 해서 이제는 너네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줬을 때 이게 반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꼭 그 강사가 못해서 일을 못해서 뭐 애들이 나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엄마들은 그냥 원장 직강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40명짜리 교습소를 하는 게 더 낫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전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뭐 커다란 뭐 이런 대기업화된 뭐 요런 그러니까 학원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학원을 차려서 이렇게 운영해가는 이런 스타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이렇게 큰 대단한 효과도 안 나고 뭐 인센티브를 주네 퍼센티지제로 하네 뭐 월급을 올려주네 해도 꼭 그만큼만 이제 하니까 그리고 버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원장님들이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그 다음에 탭 있잖아 탭이나 컴퓨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나가는 그 경비가 본인이 생각할 때 학원에 큰 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선생이 자기가 뭐 거기서 일해서 자기 월급 받아가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원장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여기 사회에 공헌하려고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선생의 그 역할은 크지 않고 이런 걸 그냥 다 시스템으로 돌려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시스템으로 이제 돌려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떤 나쁜 효과가 있냐면 엄마들이 싫어해. 엄마들이. 엄마들이 싫어해. 엄마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해.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은 인간이 뭐 가르쳐야 된다 뭐 요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제 엄마들은 그걸 조금 그렇다가 수용을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수용을 하는데 좀 애들이 못하거나 정말 못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은 그거 가지고 그걸 놀이처럼 막 그냥 해버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도 집에서도 이거 핸드폰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학원까지 가서 또 핸드폰이나 뭐 이런 탭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와 이 탭으로 이제 굴러갈 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화끈하게 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애들 한 4, 50명 데리고 교습소 하는 게 나은 거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끈하게 정말 돈을 크게 벌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옛날을 돌이켜 보면 정말 한 10년 정도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제서야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그 정도는 아니야. 오히려 오픈빨이 있을 수도 있고 막 맨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10년간 버티고 나면 그 이후에 그게 차츰차츰 잘 되고 그런 걸 제가 봐왔거든요. 그게 언제 그런 걸 봐왔냐면 예전에 제가 대치동 큰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분당에 이제 학원을 냈었는데 분당이 진짜 10년 동안 잘 안 됐어. 그래서 그때 대치동 학원에 있는 그런 선생들을 막 6개월에서 1년씩 좀 잘하고 있는 선생들을 한 번씩 분당으로 보내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그 강사들 뭐 이렇게 회의하느라고 모이고 하면은 항상 원장이 하는 말이 저 학원을 그만둘까 말까, 둘까 말까, 그냥 없앨까 말까. 항상 화두가 그런 거였어. 10년 동안. 응. 10년 동안 화두가 그런 거였어.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 원장님이 그래도 돈복이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 게 그 이후로 이제 분당 땅값이 막 오르고 막 이러니까 분당이 좀 더 잘된 그래서 이제는 맨날 또이또이다 분당에서
해가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맨날 한 10년간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을 참아서 이제 그렇게 됐다니까. 근데 그게 기업형 학원이나 그걸 참지 개인이 어떻게 그걸 참겠어. 그리고 그거를 참는다고 한들 분당이 아니라 다른 지역, 응? 그거보다 못한 지역이나 아무튼 좀 그런 지역에서 했다면 10년을 했다고 한들 이게 정말 획기적으로 잘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뭐 특히 남자들은 그래도 이런 투자 뭐 이런 마인드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여자 선생님들은 딱 오픈하고 그 달서부터 돈 벌고 뭐 이런 걸 좀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남자들보다. 근데 남자들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정말 기업형 학원, 뭐 이런 학원이 거기를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돈을 못 벌어도 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내는 뭐 이런 거나 좀 기다리면 어떻게 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오려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개인이 학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질 않거든요. 저는 살짝 부정적인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거기다가 완전 끌어박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내 가정도 돌보고 싶고 뭐 이런 선생이라면, 응? 이런 선생이라면 차라리 집에서 공부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를 하고 이러면서 좀 돈을 벌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이제 그 컨설팅을 한 그 선생님은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인상이 정말 밝고 온화하고 정말 친근한 이런 인상이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25평짜리 아파트에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그걸 했답니다. 이제 공부방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층수가 1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방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1층으로 가장 큰 평수로 이제 넓혀 왔답니다. 그게 이제 50평대예요. 근데 그거를 전세로 들어갔다가 왜냐하면 25평짜리 이거를 빼서 이제 전세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공부방이 잘 돼가지고 그걸 매매로 산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비교적 짧은 몇 년 안 돼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50평대 되는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학원 반은 뭐 주거 공간 뭐 이런 거로 문을 달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절대로 교수소나 학원 이런 것으로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좋아 보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직장에 출퇴근이 없는 게 좋은 점이 있다니까. 특히 요즘에 눈 엄청나게 오고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그런 날도 그냥 일어나서 메이크업 같은 거 하고 옷 입고 옆으로 가면 학원이잖아. 자기가 일하는. 얼마나 좋아. 예. 그래서 막 날씨가 정말 엄청나게 춥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덥거나 뭐 이럴 때는 정말 공부방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그 궂은 날씨에 뭐 운전을 해서 가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든 힘들잖아, 힘들어. 날씨 자체가 혹독하면 너무 힘들다고.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젊은 그런 선생님들은 뭔가 막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좀 어디를 좀 가면은 좋은
그런 선생님들도 물론 있죠, 물론.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하죠. 예.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룰루랄라, 룰루랄라, 운전해서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어디를 가는 걸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케바케다. 너무 막 날씨가 막 그렇고, 예, 그럴 때는 정말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밤늦게 끝나거나 그럴 때도 뭐 어디를 막 집으로 오느라고 또 시간 걸리고 이게 아니라 애들 끝나고 가면 그냥 그때서부터 또 내 세상이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 선생님하고도 정말 공부방 하는 게 정말 좋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무튼 오늘은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